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와 정보선 정대입니다. 명패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항상 명패가 아니라 명호라고 그랬죠. 명호. 명호라는 거는 결국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름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냥 나라는 사람을 남들에게 어떤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 이름 자체가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나라고 착각을 하면은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더군다나 명패라고 해서 이름을 써놓은 나무 쪼가리를 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네킹이라는 거야. 부르는 이름이다, 호칭이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정하는 거다. 정하는 거. 이 사실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데 대감이라는 거. 대감. 그 다음에 대감 중에서도 기업대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감이라는 정칭호는 조선시대라는 이 땅에서 조선시대라는 그 시절에 정입품 이상 되는 이게 조선시대 관료 직제라는 것이 정 있고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이 9등분, 종이라는 것이 9등분해서 이렇게 1품, 2품, 3품에서 이렇게 해서 이 2품, 1품, 3품, 9품까지 요즘 말하면은 1급 사무관, 2급 이사관, 뭐 부사관에서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 직제체계가 9급 공무원이 마지막이잖아요. 9급 공무원이. 그래서 이렇게 정 9품까지, 종 9품까지 해서 이 정이 높은 계급이고, 그래서 정 2품 이상을 당상관이라 해요. 당상관이라서 지금으로 치면은 정 2품 이상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장관급 이상을 정 2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급 이상이 되는 벼슬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장관급 이상이 됐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 이래서 그분들을 양반이라고, 양반 중에서도 정 2품 이상의 벼슬을 한 그분들을 이름하여 대감이라고 그래. 대감. 근데 대감이라는 공식 칭호가 아니고 이 큰 감이라 얘가 큰 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종 2품에서 정 3품까지를 영감이라 했다면 영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인네 보고 나이 드신 뭐 영감님 하죠. 이 건국 초기, 대한민국도 건국 초기에서 아마 제5공화국 이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을 지칭하여 영감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도. 지금은 민주화돼서 대한민국의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을 카카라고 부르신 적이 있고, 지금은 문 대통령 카카 이러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카카라고 했다면 박정희 대통령 카카 이렇게. 영감이라는 말도 지금은 사라지고 그냥 단순한 노인네를 영감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감이라는 때 영을 내리는 감이다 이거야.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나라의 임금님을 여러분들이 상감마마 그렇죠? 위에서 감을 한다. 이게 지도하고 감찰하고, 이게 크게 감찰하고 명을 내려서 감찰하고, 이 쫄따구들이 명을 내리잖아. 중간 계급들이 위에서 높은 데 앉아서 감찰하는 양반을 나라의 임금님, 국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감이라는 거는 정식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부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이상급 벼슬을 하신 분들을 대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상 대감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무당들이 대감을 재물신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절대로 대감이 재물신이 아니고, 대감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도 어떤 할아버지가 돈 벌어주는 거야. 무슨 재물신이 따로 있고, 그럼 재물신이 따로 있으면은
그럼 모든 게 다 재물로 되지. 뭐 무슨 벼슬신 따로 있나? 재물신 따로 있고 벼슬신 따로 있고 결혼시키는 신 따로 있고 이혼시키. 이게 중국 도교의 특징이에요. 중국 도교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혹시 한 번만 가보신 분들 중국 도관에 가보면은 어느 신은 시험에 취직하는 신이 있어. 어느 신은 합격하는 신이 있고 어느 신은 연애하는 신이 있고 어느 신은 애 낳는 신이 있고 어느 신은 이렇게 돈 벌어주는 신이 있고 그 중국 도교는 신들을 그렇게 분할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념도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대감신이라고 해서 대감신만 돈 벌어주고 그러면 대감신이 아닌 분은 합격신 따로 있고 이사신 따로 있고 벼슬신 따로 있고 높이 올라가는 부귀의 신 따로 있고 수명장수 신 따로 있고 그 칠성님이 수명한다고 그 도교 다 도교의 이론이라니까. 도교 이 땅의 무속인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 할머니가 들어오면은 우리 이모부도 외삼촌도 고모도 조카도 목매달아 죽은 저 작은아버지도 나한테 돈 벌어준다고 그래. 내가 너 돌려주면 살려주면 돈 벌어주마 해. 대감신이 재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대감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는 그럼 대감신이 없었겠네. 그때는 누가 돈 벌어줘?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다 학자들이 잘못 버티려 놓은 말이야. 학자들이 잘못 버티는 걸 또 선생들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줘. 또 유튜브에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전부 대감신은 재물신이다 이런 개소리 같은 소리를 까놓고 이걸 또 지들이 또 잘났다고 또 대가리 뻣뻣하게 쳐들고 그 소리를 해요. 무식하도 한없이 무식하게. 이 조선시대 최초의 대감에 대한 기록은 1417년 태종 17년에 태종이라는 거는 태정태에서 조선왕조 세 번째 임금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이방원이란 말이야.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의 큰아들이 왕을 제대로 못하고 이방원이가 제트러블이야. 그래서 세 번째 정종 방과로부터 빼뜨려는 왕을 하는 세 번째 임금 태종 17년에 그래도 칼제비로 조선을 왕에 올라갔어도 중국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명나라에서 환관이 와요. 황엄이라는 환관이. 그때 이 환관을 대감으로 칭하는 거야. 대감으로. 조선시대 대감이라는 기록이 이때 처음 나와요. 대감. 저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조선시대를 감찰하고 왔다 그래서 크게 감독하러 오신 분이 아이고 대감님 이랬어. 그것도 내시한테 중국 내시한테 부르는 이름이 대감이에요. 중국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대감이라고. 그 이후에 성종대왕 때도 대감이란 황희정성이 김조성 장군한테 대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때도 내시를 빗대어서 비꼬는 이름으로 붙였다. 비꼬는. 이 세종대왕 때의 김종서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에요. 대단한 장군인데 이 김종서라는 분이 세종대왕은 이제 나이가 먹고 자기는 세종대왕 시절에 아주 위대한 장군이니까 임금님이 조회를 하는데도 장군이 삐따닥하게 앉아있던 거야. 삐따닥하게 앉아있으니까 이 황희정승이 뭐라 그러냐면 저 대감님이 의자가 한쪽 다리가 짧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 나무를 좀 같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김종서 보고 대감이라고 그때 칭호를 하는 거야. 저 대감님께서 저렇게 높은 양반께서 비꼬는 거야. 이게 대감이라는 말이. 오죽하면은 태종 때 내시한테 붙이던 이름을 내시한테 붙이던 벼슬을 김종서한테 붙였겠냐고. 황희정승이. 이거는 너가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야. 이 말이.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 명나라 시대 황관이면은 거의 나라의 임금만큼의 권세가 있는 양반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사신으로 왔으니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임금처럼 돼야 되는 거야. 그때 더군다나 이 황희정승이 김종서를 대감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그때부터는 대감 이름이 대감이라는 게 높은 사람을 지체 높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 돼서 개나 소나 집에 가면은
그래도 밥줄이나 살고 먹고 나면 사인들이 대감마님 하는 거야. 그냥 꼭 정입품 벼슬을 안 했어도 지금은 영감님이라고 여러분 나한테도 이제 영감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머리가 허여니까 나보다도 영감이래요. 영감이래. 나도 벌써 영감이 돼버렸어. 나도 영감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도 대감이 되는 거야. 나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상감까지 가는 거야. 상감. 혹시 알아 내가 상감은 못 돼도 영감 대감은 나도 해야지. 나도 지금은 요즘도 영감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대감이라는 양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꿈을 꾸니까 그냥 지게다 막 이른 금은보화를 쥐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 야야 니네 할아버지가 대감으로 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구슬하는데 내가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 팔자 피게 해주마. 니네 할아버지 대감이라고 하는 것보다 야, 니네 할아버지 대감이라고 하자. 이렇게 붙이는 거야. 대감이라는 것이. 그럼 지난번에 제가 고려시대에도 노무편이라는 무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1500년 전에. 그럼 이때는 1417년이면은 6년 전이란 말이야. 6년 전. 100년 전에는 그러면은 대감이라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느냐. 대감이 없었으면 돈 벌어준 게 없어요. 10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1000년 전에 무당의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지금 모습하고 똑같죠. 제가 아마 300년 전 무당, 또 100년 전 무당, 또 400년 전 무당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찾아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대감이라는 자체가 우리 집에 어느 때는 도깨비라는 형상으로도 느껴지고, 이 도깨비라는 것도 이 조선시대에 개화 이전에는 도깨비라는 자체가 형상이 없었어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도깨비라고 알고 있는 뿌리는 외뿌리든 쌍뿌리든 뭐 눈이 이렇게 되고 이거 도깨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 우리 민족들은 그걸 도깨비라고 알았고, 우리 민족의 조선석들은 불처럼 아니면은 나뭇가지 분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도깨비를 인식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물상에 방망이 들고 있고 뭐 눈을 이렇게 하고 뿔을 다, 이건 전부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갖다가 안겨준 이것도 상이란 말이야. 상. 모습이란 모습. 여러분들은 이 도깨비라는 상에 지금 갇혀있는 거야. 뭐 도깨비 방망이 나 30년 했어도 아직 내 도깨비 방망이 안 사다 놓고 도깨비 형상 자체 없어요. 저는 애국주의자고, 저는 국수주의자고, 저는 일본이라면 아주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일본 문화를 극도로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일본 형상을 갖고 도깨비를 갖다 놨지 않은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도깨비를 뭐라고 이매망량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 도깨비를. 그래서 이 도깨비가 어느 때는 좋은 역할, 좋은 모습으로, 어느 때는 나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도깨비도 대감이라고 그러죠. 도깨비 대감. 그 다음에는 구렁이 대감을 물어봤는데 기넙대감이라고 해요. 기넙대감. 이 업이라는 것은 이 불교적인 용어로, 이 업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 같지만 이게 업이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업이라는 거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업이요, 내가 똥을 싸는 것도 업이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업이요, 농사 짓는 것도 업이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전철 타는 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업이란 말이에요. 업을 우리는 짓고 살아야지. 업을 안 짓고 살면은, 업장을 소멸하면 인간은 뒤지는 거야. 업을 짓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삶의 모습에서 생활, 인간의 목숨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가 업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업을 길게 유지한다. 길게 늘려준다. 길게 늘려준다 해서, 이 길게라는 생각이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길게가 기른 거는 구렁이잖아요. 구렁이.
근데 이것은 저도 아이러니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구렁이가 보였다. 있다가 담장을 받고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망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본 것도 이 구렁이가 아무리 먹구렁이 우리나라 토종 구렁이가 이 천장하고 이런 데 살겠냐고. 혹시 예전에는 여기가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해놓을 때는 이 지푸라기 사이사이에 쥐새끼들이 많이 살으니까 쥐새끼 잡으러 혹시 뱀이 구렁이가 들어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사람 사는 데에서 구렁이가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렁이를 보는 거는 하나의 이게 환상처럼 보는 거다. 환상. 그래도 예전에 우리 집에서 구렁이 떼감을 모신 집이 있어요. 환상으로 봐도. 그는 저희들도 구렁이를 모셔놓고 있는데 이렇게 삼택이라고 하죠. 삼택이. 삼택에다가 이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여기다가 구렁이 먹을 수 있는 좋아하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그렇게 해서 요 구렁이 또아리를 털 수 있는 집자리를 깔아주고 구렁이 떼감을 모시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 경기도 서해안 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는 기넙이라 그래. 기넙. 원래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런 모든 의미를 길게 영위하게 해준다 해서 기넙인데, 이것이 길다가 긴 구렁이로 바뀌고, 긴 구렁이가 바뀌니까 구렁이가 집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구렁이 떼감을 모신다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구렁이 떼감을 모시든 뭐 돼지 엽대감이든 쪽제비 엽대감이든 두꺼비 엽대감을 해든, 근데 이거는 그때 그냥 느낌이지, 이걸 어쨌든 합의받은 조상떼감이 오셔야 된다. 조상떼감. 이 구렁이를 모셨든 터주가리를 모셨든 업주가리를 모셨든 돼지업을 모셨든 족제비를 모셨든 두꺼비를 모셨든 아니면 인업이라고 그래. 인업. 나 자체가 그냥 조상떼기인 거야. 내가 조상떼감 할아버지다. 내가 네 대감 할아버지다. 내가 할아버지다. 장군님 얘기할 때 방위만 해도 죽으면 장군 달고 온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동싸움에서 서기만 해도 난 벼슬떼감이야. 내가 집에서 앉아서 맨날 글씨 쓰고 혼자서 붓글씨도 연습하면 내가 글문도 할아버지야. 내가 농사짓고 평생 농사짓고 살았으면 천문 지리도사 할아버지 오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조상떼감 할아버지가 양반떼감이든 벼슬떼감이든 도당떼감이든 붉은떼감이든 상산떼감이든 본향떼감이든 다 합의받아서 오는 건데, 기넙떼감이 실질적으로 구렁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 이외에는 저는 잘 믿지도 않고, 대신에 기넙은 우리 조상님들이 집에다가 기넙을 모셨다고 들어서 저는 기넙떼감은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기넙떼감 모시고 있는 모습, 기넙떼감을 어떻게 모시는지, 저는 기넙떼감을 모셔서 신당 밑에다가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넙떼감 모셔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혹시 기넙떼감을 집안 대대로 하셨던 분들은 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건 오늘 강의는 역시 명패에 대한 강의지만 궁금증 댓글에 대한 강의도 이걸로 대체한 거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대감님에 대해서 좀 더 소생하고 상세한 강의를 다음 편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반이 무속대 정보서 정대합니다.